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8월 14일 위험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고 익절도 하시면서 조금 이제 빨갛게 변하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즐기시면 되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 혹시라도 올라왔다면 비중을 줄여가시고 그 비중을 너무 강하게는 들고 가지 마시면서 시장이 혹시나 모를 위험들 지금은 이제 진짜 혹시나 모를 위험들을 좀 불거질 수 있는 위험들이 충격을 줬을 때 대응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진짜 그간 한 6월부터죠. 6월, 7월, 8월 초순까지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예, 지금부터 아마 순환매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기존에 이제 손절 쳤던 사람들도 이제 급하게 따라오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손절보다는 익절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대부분 익절 구간으로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은 되도록이면 특히 주식 중장기로 투자하실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종목이 오르긴 오르는데 그 시점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큰 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전후.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전에 주식이 오르고 다시 경기 침체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를 한 번 더 맞고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가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진짜 모르는 위험 상황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은 위험 상황이 안 올라났지만 대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시장은 완전 요동칠 겁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한 달 이후에는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우리나라는 특수가 될 거예요. 그 반도체 생산 기지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외에도 그런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호재도 발생할 수 있죠. 갑자기 북한과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이제 셧다운,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대만하고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글로벌화가 뭐 안 되고 블록화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블록화를 비껴 나가야 돼요. 결국에는 그 비껴나가기 위해서 중국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도로 삼성전자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투자 기회가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하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생각하는 뷰를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는 좋은 실적만 나왔고요. 이번 분기도 뭐 조금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은 이제 캐스천 마크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지금 분기는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보다 좋다, 굿하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체는 지금 안 와요. 침체는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3.5%의 금리라는 거는 이걸로 이 금리 내에서 회사가 성장하던 기업들이 적자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진율이 3.5만 남는 회사들이 다 마이너스가 대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유 자금이 있고 나름대로 재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3.5로 취했던 기업은 관계는 없지만 왜냐면 대기업 갑질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진짜 한계 기업으로 3.5 있던 기업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9월 금리 인상 대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양적 긴축은 지금 혹자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종합을 해봤거든요. 시작도 안 했답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7월 의사록에 나온대요.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주체가 한 분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10년물 채권이 다시 떨궈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년채로 지금 뭐 솔직히 지금 이번에 하락장에서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가 10년채잖아요. 이게 원상복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털어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가져가시기보다는 간망을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채권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기나 경기 침체 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장기로 10년채를 할 바에야 그냥 여러분이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게 낫죠. 그러면 안전하게 여기
있는 지금 금리가 2.7이거든요. 2.79. 이 금리를 받아가는 게 낫죠. 예, 여러분의 한 자산으로서 그것만 괜찮은 거고요. 그 외에는 투자 자산으로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에 투자 수단으로는 안 맞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채권은 그거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기까지 들어가면 이득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양적 긴축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 인상은 요걸 만들어낸다. 예,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이나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라고 하죠. 2분기 정도만 조금 마이너스 분위기가 난다라고 1, 2분기 정도만 나기 때문에 소프트 리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리세션은 한 3분기나 4분기, 1년 정도 리세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바로 당장은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래도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 쓰죠. 경기 침체가 좀 심한 상황이죠. 코로나에서 직격 맞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성장 동력이 바로 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이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 인플레이션이 8.5라고 해서 시장은 한호했잖아요. 근데 8.5를 한호해야 되는 수치인가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예, 이거가 먼저입니다. 8.5가 한호해야 되나. 그리고 연말에 원유와 천연가스는 가만히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으로서 여기에서 살짝 말하는 거를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무섭고 이게 서서히 계속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는 위험을 아마 계속 할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할 거다. 1년 내에 안 온다? 그러면 안 보겠죠. 대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70%의 주식들이 수익을 크게 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재확산과 중국 셧다운인데 재확산이 요게 큰데 독감처럼 되고 있고 독감처럼 대우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시하는 전략이죠. 뭐 안 좋은 전략인데 지금은 뭐 경제 상태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한 상황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셧다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뉴스가 조금 더 검색됐기 때문에 혹여라도 조금 더 불거지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신흥위험인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은 왜 5단계로 낮춰놨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신흥국들의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여기가 조금 해소가 돼요. 그 해소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5번으로 나온 건데 아마 이 5가지는 5가지 중에 4번 빼고는 아마 계속 위험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진짜 오기거나 거의 오기 직전 상태가 됐을 때 급락이 완전하게 심하게 나와서 부서질 때 실제로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부러지는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예, 부러지는 거 먼저 했을 때 아마 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진짜 이런 급락이죠. 봉이 이렇게 생겨요. 봉이 이렇게 생기고 마무리되면 이제 그때는 요거를 다 빼고 이제는 위험 상황 체크는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거는 원유 천연가스 정전협정 다 같이 연동돼 있죠. 이 부분들이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파람 걷듯이 대응해야 되고 이제 장기전 가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전으로 넘어가진 않고 빨리 안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전으로 넘어가고 최소 내년 봄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끝나면 또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고요. 중국 부동산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더 위험해지고 실제로 그랬죠. 우리가 잘 보세요. 2008년도 때 이거를 마이클 버리라는 그 빅쇼트 투자한 사람은 2007년도에 들어갑니다. 너네들 위험하고 이거 완전 부실이야. 터지는 건 1년 걸렸죠. 그리고 세계가 쑥대밭 됐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을 것 같은데요. 중국도 지금입니다. 2022년 지금 이 시점에 요게 된 거고요. 2023년에 요게 터질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시나리오는 거의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는 중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면 글로벌 경제도 같이 힘들어지고요. 중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면 명품 쪽 그다음에 럭셔리 산업도 은근한 충격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재평가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일 때는 많은 럭셔리 회사들이 무너지고 그 럭셔리 회사들을 산 회사가 루이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평가가 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시점이 경기 침체인 현상이고 그 경기 침체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최소한 2, 3년 안에 올 수 있다. 1, 2년 안에 온다고 보고는 있지만 좀 더 늘려서 2, 3년을 온다고 보시면서 그래서 현금 모입니다. 지금 수익률 몇 퍼센트는 의미가 없어요. 이 30%가 70%가 주식이 열심히 해서 얘가 100% 돼도 얘가 50%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구하러 가면 같이 따따블이 될 겁니다. 2배에서 4배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 현금을 가졌을 때가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제일 편했어요. 마음이. 주식 투자를 할 때 현금이랑 달러 자산 투자하고 그다음에 빅스가 필요할 때는 빅스 치고 빠지기 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오일 뭐 그런 것들 금 그런 거 다 다각화 해놨을 때가 제일 심적으로 마음을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위험 사항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서두가 긴데요.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신을 차렸고 8월 중순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내일 정도까지 해서 하나 올려드릴 거고 첫 주차는 기초적인 주식 강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 한 달에 이번에 2주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첫 주차는 기초 강의하고 2주차는 그걸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혹은 이제 카카오톡 개별로 한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악화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어요. 8월 하반기로 갈수록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소프트 랜딩이 되려면 10월에 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 실적 시즌에 긍정적인 시즌이 나오면 돼요. 예, 그 크기는 무리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 나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이 이익 추정치가 악화되고 있죠. 왜? 원유 가격이 이 에너지 가격만 좋은 거고 나머지 기업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요만큼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8월 봉이 강하게 중순까지 끌어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얘랑 같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죠. 지금 여기랑 닮아지려면 얘가 내려왔어야 돼요. 파란 봉을 만들고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면 더 강하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상승이 나온 데가 두 번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죠. 네, 요두 군데입니다. 저는 여기로 보고 있는 게 요게는 침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요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차트대로 보자고요. 차트대로 기존에 이제 패턴, 예전의 패턴대로 보면은 지금 요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요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요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꼬리를 달 것 같아요. 지금은 꼬리 자체가 없거든요. 꼬리 자체가 없다는 말은 너무 이제 급등 비슷하게 된 거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꼬리가 거의 없죠. 그래도 요거는 요 두 개 합하면 꼬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되죠. 여기 이 구간. 요 구간인데 요 다음에 꼬리를 한번 달러. 그러니까 요거 상승폭의 반 정도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20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지지받으면 이제는 경기 침체 전까지는 상승 패턴, 그 다음에 아니면 최소한 박스권 패턴을 유지할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들이 순환매. 그러니까 어떤 종목 많이 올랐으면 개팔고 다른 종목 올리는 그런 장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9월에 0.5pp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급격하게 안 올릴 거거든요. 안 올려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충분히 지금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요렇게 되고요. FOMC마다 금리 인상은 할 것 같고 마지막 12월에 할지 안 할지 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스타트를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를 보시면은 요건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아니에요. 장단기 금리 얘가 역전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두 개. 이제 그 지표로 중요 지표로 보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1개월짜리 물건, 그다음에 3개월짜리 물건이 얘를 넘어서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요 사이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힘들어지면 단기에 돈을 땡겨 써야 되겠죠. 월급 줘야 되니까. 그게 1개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돈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그때가 흑자부도 일어나면서 진짜 침체가 온다는 그런 사이클이 되는 거죠. 좋은 기업들까지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는 은행권이 많이 튼튼해졌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얻은 건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그래서 2008년도를 겪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저축은행 왔잖아요. 저축은행 겪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축은행 제2의 사태는 안 온다고 보지만 아, 원달러 환율 급등과 동반해서 오는 침체는 못 막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에 강한 건 맞지만 이 부분은 미국만 강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 사태가 나왔다는 거,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 시나리오는 3.25가 여기가 평균가 그러면 3.5 정도가 맥스치가 될 것 같아요. 양적 긴축 진행 이게 문제고 여기에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침체 안 와도 나머지로 수익 내시면 되죠. 네. 지금은 그럴 구간이. 침체 안 오면 수익 나는 거는 여러분 포트의 70%나 80%로 잡아가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20%는 현금 가지고는 그냥 진짜 1년에 그 해당 금액에 매달 1%에서 2% 정도 수익만 추가해서 딱 12% 만들어 놓고 세팅 평균 수익률을 딱 추구하고 나머지로 더 초과 수익을 달성하자가 제 투자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정상 상태가 됐어요. 2.5가 됐죠. 이제 코로나 이전의 수준의 금리 상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심하니까 더 올리겠다는 모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고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하겠죠. 이번 달에 0.25 할 거고요. 다음 달에 0.25 할지 0.5로 할지는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7월 의사록이 좀 강하다라 하면 이번 달에 0.5로 해서 미리 대응을 하겠죠. 예,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입니다. 여기 있는 뉴스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주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10월 이후에 판단하시겠다고 했고 이분이 진짜 철학자 학자시네. 학자시였다가 지금 이거를 잘 관리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고요. 10월 이후에 판단해 주시면 적절하게 하실 것 같고 영착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 말씀드리죠. 연상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큰 기술 혁신이나 국제 공정, 그러니까 분쟁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오려면 원래는 대침체가 한번 나왔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리세션급의 혹은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한 개 터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11자 우리가 그날 급락이 나왔죠. 채권 투자해야 돼야 한다. 근데 저는 약간은 채권 투자는 이제 숏하게 보셔야 돼요. 짧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고 다시 10년물이 3.5 정도 오와주면 그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정기 끝나고 데스태글플레이션 도래. 스태그플레이션은 되는데 침체는 모르겠어요. 침체가 아니면 그냥 인플레이션인 거죠. 대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에 두 개로 갈 것 같은데 침체는 짧게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침체가 세게 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닐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부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얘가 무너지면서 얘도 같이 무너지는 걸 보여줄 겁니다. 마일드 리세션이고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3분기는 괜찮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전을 대비하는 용으로 2, 30%를 얘기하는 거. 안 그러면 현금 보유 전액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강하고 뭐 그 테슬라 주가 강하면 결국에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지금 로저스도 있고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뭐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진짜. 근데 이게 침체가 와도 제가 2200일 때 얘기했잖아요. 2200일 때 침체가 와도 여기서 빠지는 게 10입니다. 10에서 15%. 10% 빠지면은 1980에서 1800입니다. 맥스지. 요거 오면 땡큐예요. 땡큐. 여러분 요 구간은 사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걸고 지금부터 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우리나라 전쟁 터져서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 돈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달러 자산 투자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지수 하락인데 예측치가 봅니다. 지금 S&P만 보겠습니다. 4280. 와, 이건 X. 모건스탠은 작살난 거고. 근데 연말이니까 모르는 거죠. 요것도 다 돌파했죠. 나머지 돌파한 것만 다 빼겠습니다. 돌파한 거 빼고, 돌파한 거 빼고. 원래 근데 연말 고점이 아니라 아웃룩이기 때문에 그 탑을 보는 거거든요. 탑을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4800 여기 있죠. JP 모건 체이스 4900까지 4800까지 오펜하이머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점은 이제 저점이 문제인 거죠. 지금 저점을 봤어요. 저점을 봤는데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 제대로 안 되니까 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모드를 우리나라만 하고 있을까요? 자산가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중산층 이제 자산을 하실 수 있는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은데 왜 미국에만 투자할까요? 하니까 미국이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 이 미국이 제일 좋아서 다 투자했는데 미국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연초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먼저 빠지고 미국은 안 빠지고 버티니까 미국 좋다 했지만 결국엔 미국은 더 급격하게 쫙쫙 빠졌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급격하게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돌림물회로 지금 때리 패고 있어요. 쇼맨들이. 숏도 돈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고점을 거의 다 갱신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거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하락 기간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번에 하락 기간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점을 지켜줄 것 같아요. 300은 아마 지켜줄 것 같고 300은 잘하면 우리 인생에서 못 보는 가격 구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침체가 빠르게 오면은 이건 깨버립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중국 셧다운인데 우리나라 셧다운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위험 4로 올릴 수밖에 없죠. 12만 명 돌파했습니다. 감염성이 1 이상이고 이거 중증이고요. 감기약 대란 가능성이 조금씩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검사를 했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주말에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거 있고, 이 검사비를 받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 일단은 보이지 않는 사망자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그거 합니다. 경제를 파탄내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30만 명 가면 그때나 말을 하겠죠.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요거 여전히 봉사하고 있고요. 주요 도시인데 하이난성 말고도 다른 허브 도시들이 강강이 이제 셧다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의 영향으로 지금 여행주가 못 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여행주는 동남아 쪽으로는 이 셧다운이 없으니까 개별로 걸린 사람들만 힘든 거니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마 내년 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은 저는 연말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회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원유 가격 떨어졌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호텔들도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국내외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 신흥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엄청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도 이 숫자 기억하세요. 이제 40으로 위로 올라가면 조심하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쑥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터키가 제법 많이 떨어졌고요. 터키가 767이었던 게 648. 그러면 이거는 CGV한테도 좋아요. CGV한테 좋은 거고 경제가 정상화되거든요. 근데 경제 정상화면 이거 500인 가야 됩니다. 브라질도 200대를 깰 수 있을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위험이 많이 해소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충격이 CPI 같은 거 많이 올리고 금리 인상을 했다.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잘 보시면 수요일 날 급락 나왔다가 다시 급등 나왔잖아요. 이번 주도 동일하게 이거 나왔다가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게임이고요. 근데 계속 올라갈 수 있냐, 이게 2600을 돌파하느냐 아니냐의 테스트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에서 이거 지난주 있는 내용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감시용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계속 보셨던 분은 이제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인데 추가로 더 해야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장도 없애버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제 여기 대전투라고 하죠. 요거 이제 전쟁이 있고 근데 흑계 곡물 수출됐고 뭐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원전 포격 요거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 푸틴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사리 안 풀릴 수 있는데 만약에 풀리면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전쟁 장기화에서 자기한테 자원을 받아가는 국가들은 자기 편 들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화로 가는 모양새고요. 지금 있는 국지전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이렇게 도네츠크 이쪽이 그 정부가 서로하고 그 정부와 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러시아는 쏙 빠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인데요. 여기까지는 지난주인데 요게 새로운 겁니다. 버블 붕괴 나오고요. 대출금 상환 거부, 그 다음에 악영향인데 공실률이 12% 정도 된다고 하네요. 상하이도 중국 28개 도시. 근데 코로나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더 그렇겠죠. 이거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전대 되기 전까지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요동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함정이 빠졌으니까 대출 급감, 대출이 줄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경매로 태어날 물건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시용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불거져 버리면 터지는 건데 해소는 진짜 결국에 전대 빨리 하고 코로나 이거 해결하면 그냥 이제 공실률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목 좋은 데는 물건이 돌아가니까 긍정적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그 얘기 하잖아요. 해당 아파트에 레버리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은 한 사람이 방향이 틀렸을 때 이거를 경매로 나올 때 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위험 상황에는 서브로 넣은 이유가 강력한 위험이긴 맞지만 2007년도에 미국이 이게 부실입니다 하고 2008년도 터진 것처럼 강력한 위험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코로나가 많이 촉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버블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터질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연결된다는 거 보시고 이 뉴스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 대비 지금 2,500이잖아요. 뭐 2,500, 뭐 50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가 빠졌을 때 대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자산으로 해지하시면서 잘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란색으로 해놨지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이 지수가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결국 숫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나스닥, 그 S&P 지수 4,280.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위험해서 탈출하고 성장을 하고 있고 대형주 위주의 성장이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도 날아갈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 입절하시고 일부 입절하셔가지고 현금을 꼭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위험 체크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떨어지라가 아니라 오히려 파란색으로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현금 보유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금 보유 일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